네, 안녕하세요. 이한주택TV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언론이나 각 부처를 통해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정책이라는 게 발표를 하게 되면 먼저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부터 뭐가 변경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분석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공급, 금융, 세금 정책에 대한 부분은 좀 연구가 좀 필요하죠. 저희가 연구가 필요하고 내용도 좀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각각 별도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맛보기로 간단한 정책들 몇 개 소개하고요. 그리고 국토연구원에서 지난 5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심리 조사 내용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의 심리 상황은 또 어떠한지 한번 되짚어 보고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주간의 부동산 흐름 분석을 이어가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소개해 줄 자료는 자, 생애 첫 주택 구입 시에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도 생애 첫 주택 구입 시에 취득세 감면은 해주고는 있습니다. 해주고는 있는데 그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요건이 있고요. 연소득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라는 소득의 요건, 그리고 가격에 대한 요건이 있었습니다. 가격에 대한 요건이 있었고, 그리고 감면에 대한 요건이 따로 있었어요. 감면에 대한 요건이. 그래서 1억 1억 5천만 원 이하는 전액을 면제해주고, 1억 5천 초과분은 50%만 감면해주겠다라는 제한 조건들, 이게 기준 조건들이죠. 기존의 조건들인 반면에 요거를 좀더 폭넓게 적용해 주겠다. 주택 가격 필요 없고 연소득도 제한 없다.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린 거죠, 그죠? 소득 제한도 없애버렸고 가격 제한도 없앴습니다. 다만 최대치를 적용해 주는 금액만 설정을 했어요. 전액을 면제해 주는데 가격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전액을 감면해 주겠다라는 법 개정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법 개정 내용을 발표했고 실제 아직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행여나 발표한 6월 21일 이후에 그때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차액을 환급해 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5억짜리 주택을 내가 사가지고 1%의 취득세를 낸다고 하면 500만 원이잖아요. 취득세가 500만 원인데 이게 아니고 맥스 200만 원까지 적용해 주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하나 발표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상생 임대에 관련된 거죠. 저희가 이제 팔 때는 취득할 때 처음에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고 팔 때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근데 양도세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비과세 요건이 있잖아요. 비과세 요건 중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2년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그죠? 이 2년 거주 요건을 완화해 주겠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상생 임대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르기도 하고 내용별로 따져봐야 될 게 있어서 그건 따로 다룰게요. 어쨌거나 취득할 때 취득세에 대한 부분,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분에 대한 정책 변경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달 소비 심리 관련된 거 볼게요. 자, 국토연구원에서 매달 발표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매달 발표를 하고 그 전달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다음 달에 발표를 하니까 6월 달에 소비 심리 관련된 거는 7월 달에 발표가 나겠죠. 그래서 5월 달은 어떠했는지 볼 텐데 일단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주택 시장, 그리고 매매 시장, 전세 시장, 전세 시장, 그리고 토지 시장 관련돼서 전반적인 흐름은 보합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들 자체가 다 보합 국면이고 하락하는 보합 국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지역별로 보면 부동산 시장 중에 소비 심리,
주요 상승 지역은 역시나 강원, 제주, 전북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세, 매매를 포함한 주택시장에서도 강원도, 제주, 전북이 이끌고 있고요. 특히나 매매에 관련돼서는 강원, 제주, 충북이, 전세 관련해서는 강원, 경북, 제주가 주요 상승 지역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토지 시장에서는 경남과 대전, 광주가 들어왔네요. 토지 시장의 소비 심리는 상승 지역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국토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하는 이 지표는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거주 가구 6,680명, 그다음 중개업소 2,338개소를 랜덤으로 무작위 추출해서 발표를 합니다. 매월 조사하고요. 조사 기간은 매월 마지막 주에요. 마지막 주에 하고 공표일은 다음 달 15일 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에 관련된 소비 심리 지수는 7월 15일 날 발표가 되겠죠. 발표는 뭐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되고 부동산 시장 연구센터 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국토연구원 홈페이지는 이겁니다. KR 뭐지? ihs.re.kr 여기가 국토연구원입니다. ihs.re.kr 여기가 국토연구원 들어가시면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 조사한 내용들 외에 다양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다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리 지수는 이 날씨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색 쪽은 하강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란색 국면은 보합 국면이다. 그리고 노랗고 빨간색 국면은 상승 국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왼쪽이 4월의 심리 지수고 오른쪽이 5월의 심리 지수입니다. 전반적으로 보합 혹은 하락으로 가고 있다, 하강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상승으로 돌아선 부분이 확인되죠. 전라북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부동산 시장 자체가 다 보합에 상승해서 보합 하강 쪽으로 쭉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지도입니다. 수도권 지도에서 보면 자 노란색이 많이 옅어지는 것들이 확인이 되죠. 게다가 보합 국면의 그 파란색들이 회색으로 바뀐 지역들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강 국면으로 돌아선 거, 심리적으로도 확실히 돌아선 지역들이 여기구나, 라는 부분들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가는 지역들 몇몇도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들이 갈리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확인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세와 매매가 포함된 주택시장에 대한 소비 심리 지수는 좀 다르죠, 그죠? 전라북도가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자, 보합에서 하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5월 기준입니다. 자, 전국 수도권 지역이죠. 이제 수도권 지역들은 마찬가지로 아까랑 동일하게 볼 수 있죠. 상승하는 부분은 상승하고 있고요. 빠지는 부분들은 많이 눈에 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보합 하락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도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매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국면이었던 서울, 경기, 충남, 경남이 보합세로 돌아섰다라는 부분 확실히 이해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보합 국면에 있던 지역들도 이제 하강 국면으로 돌아섰구나 점점점 옅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되고 강원도가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죠. 전북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광주도 이어가고 있고 제주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매 관련된 지수입니다. 수도권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은 매매 관련돼서는 색깔이 짙은 지역 여기가 어딜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유지되고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죠. 색깔이 변경된 곳도 있고요. 자, 확인해 보시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보합 국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짙어진 지역들이 분명히 눈에 띄죠.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보다는 확연히
보합세라는 거 눈에 확인하실 수 있죠. 확인할 수도 있고 대구 같은 경우, 세종 같은 경우,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세를 더 더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를 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도 매한가지고요. 수도권도 매한가지인데 색깔이 짙어진 구역도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하락된 부분도 분명히 확인이 되고요. 자, 이렇게 심리가 변동된 지역들, 유지가 된 지역들 체크하시면 흐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거 5월 지수입니다. 이제 그러면 5월의 소비 심리 지수와 변동에 대한 지역들 확인해 봤으니까 그 변동이 이제 점점 그 정도를 더해 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6월 13일부터 6월 20일 한 주간 전국 지역별 매매 전세 증감률 변동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들 확인이 되죠.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제주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광주도 눈에 띄죠. 5대 광시 중에. 네, 대구, 세종, 인천 하락을 점점 더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은 요렇게 끌고 가는 지역이 어딜까? 라는 걸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자, 전남은 여전히 하락세를 뭐 크진 않지만 하락 부분을 점점 더 하고 있습니다. 충남, 충북은 확실히 매매 관련돼서는 보합 상향이네요. 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매매는 떨어지고 전세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관심을 조금 기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지역들이 어딜지 한번 봅시다. 자, 서울 지역은 역시나 강남, 서초, 그다음에 광진, 동작, 마포, 영등포, 중구, 양천, 그리고 금천이랑 강북 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네요. 이 지역들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는 하락하는데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 뭐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럼 갭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자, 경기도권은 하락이 눈에 띕니다. 매매가의 하락이 눈에 확 들어오죠. 네, 부천, 구리 정도, 그다음에 성남 분당 그리고 성남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도 다 하락이죠. 경기도 광주 부분 뭐 크진 않습니다. 근데 특히나 서해안권, 평택, 안성, 그리고 이천은 계속해서 가고 있네요. 이렇게 분명히 하락세고 보합세 인장인 건 분명하지만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확인하시고요. 인천은 보합세에서 진짜 하락세로 완전히 돌아선 게 눈에 띕니다. 강원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게 눈에 띄고요. 자, 세종, 대전은 그 깊이를 더하고 있고 대구는 환장하죠, 그죠? 번지 점프 중입니다. 특히 달서구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대단합니다, 그죠?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 청주 흥덕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그래프가 투자자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겠구나라는 그래프입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자 유입이 있는지 한번 이따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충남, 천안도 마찬가지죠. 천안도 그래프가 그렇습니다. 그죠? 투자자가 들어오는 그래프 같은데요. 라고 확인할 필요가 있고, 공주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은 상승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그 높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포항 북구, 안동 이렇게 눈에 띄네요. 그죠? 구미는 확실히 상승폭이 동력을 점점 잃어간다는 느낌입니다. 구미는. 자, 부산 상승을 이어가는 지역이 분명히 있고요. 대부분 보합이나 하락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는 상승폭을 더 확대해 가고 있고요. 자, 사하랑
남구. 요 지역은 뭘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부산 지역에서도, 그죠? 자, 울산도 전반적으로 하락폭인데 비조정 지역인 북구와 울주군 지금 딱 모양이 투자자가 들어올 모양새지요. 투자자가 들어올 모양새. 동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거 지역 입지에 대한 분석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죠? 매매가가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하고 지금 전세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전세 상승분이 대단하죠. 근데 뭐 매매 상승분은 보합으로 가고 있는데 전세 상승분은 상당히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원군은 아직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하포는 이제 정체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양산 이어가고 있고요. 진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해는 보세요. 매매는 빠지고 전세가 오른다. 갭이 줄고 있어요. 투자자가 들어올까요? 한번 봐야 되겠죠? 창원도 잘 보십시오. 창원도 보시고 창원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닐까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산 눈에 띄죠? 그래프가. 자, 광주 남구가 잘 나가고 전세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은 남구는 분명히 뭐 합군이죠. 광주 남구의 합군. 자, 북구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북구는 대구로 치면 달서구하고 비슷한 포지션인데 북구는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수, 순천, 광양은 계속 그 빠지는 모양새를 점점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목포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아요. 하고 전주는 핫합니다. 전주, 익산, 군산은 핫 더하기 핫입니다. 지금 핫 더하기 핫. 소 핫이죠. 소 핫. 소 핫. 자, 전반적으로 쭉 훑어봤고요. 지역별로 훑어봤고, 자, 지수 변동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매지수 증감 정도를 보면, 자, 광주, 경남, 경북, 전북, 강원, 제주가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매지수 증감. 근데 전세지수는 자, 서울, 경기, 부산, 뭐 광주, 울산, 충북 이렇게 지역들 보이죠. 하고 인천, 대구, 세종은 확실히 전세 지수조차도 확실히 빠지고 있다. 전세 공급이 더 많아 보인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하락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구, 인천, 세종 같은 경우에는요. 하고 매수 우위에 있는 100일 넘어가는 지역은 지금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강원도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매도가 우위에 있죠. 매수보다는 매도가 우위에 있다 보니까 매수자가 상위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매수자 손에 달려 있는 시장이 돼버렸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전세 수급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세요. 대구하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더 많은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수요 자체가 이제 100이 안 된다는 거죠. 매수 우의 증감 그 그래프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하락입니다. 하락이고 전세 수급 관련돼서도 전세 수급도 점점 아래로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울산이 수급에서 양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나머지는 다 거의 하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에서는 뭐 세종 워낙 빠졌으니까요. 그다음에 광주, 전남도 빠지고 있는 그래프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프 자체가 마이너스인 걸 보여주면 전남은 물음표가 되겠네요. 강원은 달려가고 있고요. 자, 매매 거래들 자체는 다 한산합니다. 전세 거래도 마찬가지고요. 뭐 세종 눈에 띄긴 한데요. 크게 우리가 예전에 많은 거래량을 보여줄 때 그래프랑은 확연히 수가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거래 증감도 당연히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고요. 전세도 마찬가지고 매매도 마찬가지고 다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남이 전세 거래가 조금 전세 거래가 플러스인 걸 보일 수 있고요. 자, 미분양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쌓여가고 있고, 전세가율은 이제 변동을 계속 확인해야 되겠죠. 특히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세가율이 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부분이고 하니까 전세가율 변동을 매주 한번 체크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5월 기준입니다. 이제 6월 달 지나고 나면 이 그래프들은 다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미분양은 대구 경북을 합치면 거의 12,000, 13,000세대입니다. 근데 주의할 건 증감을 보시면 1개월 사이에 경남이나 경북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조금 해소가 됐는데 서울도 미분양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전세가율은 거의 전세는 거의 씨가 말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전세가율 자체는. 근데 특히나 제주는 전세가율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강원은 오르고 있고요. 전남도, 경북도, 울산. 나머지는 크게 의미 있는 지수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누적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 매매 전망이 어떨지를 보면 다 빠질 거라고 봐요. 다. 향후 3개월 동안 집값도 빠질 거고 전세가도 다 빠질 거다. 다만 충북과 강원은 오를 것 같다라는 예측치가 있습니다. 그죠? 매매 관련돼서. 충북 같은 경우는 그러면 투자자들이 슬슬슬슬 이제 다시 들어오겠네라는 생각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어떻게 들어온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도 단위로 해서 좀 쪼개서 보겠습니다. 쪼개서. 자, 서울. 지난 3개월간의 변동 그래프인데요. 서초 보세요. 서초. 강남은 빠졌다가 다시 조금 상승세인 것 같은데 보합 수준이죠. 송파도 보합. 강동구 다 보합 수준 때 서초가 가고 있습니다. 그죠? 서초구는 아마도 반포동 재건축이나 중대형 위주로 상승을 하겠죠. 강남구는 딱 봐도 알겠지만 오르고 내리고 좀 있습니다. 보합 국면인 것 같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문정, 잠실, 신천동 주요 단지 자체가 하락을 했고 강서, 강동 대다수 지역도 하락폭인 건 맞죠. 하락폭인 건 맞는데 서초 자, 용산도 상승폭을 보합세로 돌아섰다는 거 이제 보이죠. 용산도 돌아섰다는 거 보이고 자, 마포구가 무슨 일일까요? 마포구가 무슨 일일까 한번 보시고 자, 양천구 자, 영등포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죠? 영등포구의 그래프가 눈에 확 띕니다. 전세와 매매가 상승 국면에 있는 영등포구가 무슨 일일까? 한번 디테일하게 좀 볼 필요가 있죠. 구 안에 들어가서 동 안에서 아파트 이렇게 지역 선풍을 그렇게 팔고 지역품 실제로 임장을 가서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천구도 그렇죠. 금천 동작구도 그렇고요. 양천구도 천들이 약간 약간씩의 상승해 보이네요. 네, 향후 전체적인 흐름은 보합 국면인 것 같은데 이 지역들은 왜 상승 그래프를 이어가고 있는지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봅니다. 다음 광진구 눈에 띕니다. 그죠? 광진구 성북은 빠지고 있는 게 눈에 확연히 들어오죠. 노원구도 들어오고요. 자, 근데 노원구는 전세가 상승, 매매가 상승이 반대로 갑니다. 그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갭이 줄고 있는 지역들이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이렇게 옥석을 가려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옥석을 가려야 되는 시점이고 하고 이왕이면 옥석 중에 옥석을 가리고
이제 갭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투자하기에 좋은 지역들이죠. 무조건 갭만, 가격만 보고 갈 건 아니고, 입지나 그다음 지역들을 좀 잘 따져서 이 흐름을 보고 선품 팔고 나서 실제 임장을 통해서 지금을 가져갈 때인지 아닌지 그 상황 판단을 좀 잘 해봐야 되는 시점인 건 확실히 서울 안에서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분당 눈에 띄죠. 분당 과천 전세랑 매매 가격의 차이를 확실한 좀 챙겨보시고요. 자, 흐름이 다 다릅니다. 그죠? 경부 일권 지역별로 흐름이 다른 거 한번 눈에 띄게 보시고 분당은 가네요. 그죠? 하고 아까 앞서서도 봤듯이 뭐 이천이나 평택 같은 경우에는 뭐 직주 근접 수요가 있으니까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상승을 하는 거고. 성남 분당이나 뭐 뒤에 나오겠지만 고향 일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건 분명히 맞잖아요. 고 반면에 뭐 시흥이나 뭐 광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급등한 피로감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한번 맞죠? 흐름이 이렇죠. 경기 경북 일권 군포도 한번 보시고 보합세죠. 만항구 보시고 의왕이나 동안구는 확실히 빠지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여긴 처인구도 이제 빠지죠. 처인구는 빠지는데 전세가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네. 체크해 보야 되겠죠. 매매가는 빠지고 전세는 상승을 하는 처인구라는 지역. 처인구 한번 보시고요. 자, 기흥 수지는 하락. 기흥은 보합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수원 같은 경우 이제 팔달구, 뭐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 이제 다 빠집니다. 그죠? 다 빠지고 전세 국면으로 돌아선 것 같고요. 팔달 권선은 그나마 전세가가 뭐 약간의 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 뭐 장안구나 영통구는 확실히 빠지네요. 서해안권이 핫합니다. 그죠? 서해안이 확 빠져요. 그죠? 시흥, 광명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등한 그 피로감이 누적돼 있어서 빠지는 것 같고요. 자, 오산, 시흥, 광명, 화성은 확실히 빠지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반면 안성,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주 근접 이런 걸 보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평택은 역시나 잘 나갈 것 같아요. 이천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더 갈 것 같고요. 보합 국면인 거 확인하시고 자, 파주 그리고 일산 서구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자 보합 하락 국면입니다. 그죠? 양주도 한참 핫하게 가더니 급하게 빠지네요. 급하게 빠지고 동두천도 빠지고요. 의정부도 빠집니다. 동두천이 전세로 완전히 돌아섰네요. 매매가 씨가 말랐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인천도 확실히 이제 빠집니다. 그죠? 좀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다 빠지고 계양구의 약간의 상승 확인해 보시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는 상승을 하는데 매매 가격은 상승했다가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부산 제주권은 제주 혼자 지금 뭐 헐헐 날아가고 있죠. 제주 혼자 날아가고 있고 부산 남구 한참 기장이 상승 국면인데 기장도 이제 상승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매는 상승을 반납하고 있고 전세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수영구, 연제군 다 빠지고 있습니다. 전세조차도. 부산 서구도 상승해서 보합으로. 반면 북구가 좀 상승 국면이었는데요. 북구도 전세가 이제 보합 국면으로 바꿔섰네요. 그리고 사구가 약간 요런데 부산도 이제 방향을 이제 점점 트는 것 같습니다. 점점 트는 것 같습니다. 하락으로 방향을 트는 것 같고 대구는 하락을 더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더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달서구 같은 경우는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아? 대전은 좀 나뉘는데 그나마 뭐 동구나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다 전 지역이 빠지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네요. 매매가는 빠지고 있고 대전은 대덕구의 변동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울산 전반적으로 뭐 중구, 남구의 전세가는 빠지고 있는 반면에 동구, 북구, 울주군의 전세가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대신에 매매가는 북구도 이제 돌아섰고 울주군도 돌아섰고 다 돌아섰습니다. 매매가는 다 돌아섰다. 울산도 매매가는 다 돌아섰는데 전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은 울주군 북구 정도가 되겠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광주는 동구, 서구, 뭐 광산구, 북구의 전세가는 뭐 큰 변동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구가 남구가 전세가의 상승, 큰 전세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매매 가격은 뭐 서구, 남구는 보합으로 갈 것 같네요. 그죠? 서구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북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모아, 동구는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광산구는 뭐 하남이나 산정도 위주로, 북구는 문흥이나 중흥동, 뭐 중저가 위주로, 동구는 지산이나 산수동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구별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그다음에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게 뭐 신축 고가의 아파트들이 아니라 중저가 위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구의 전세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은 뭐 학군이 양호한 뭐 봉선동이나 뭐 진월동 이쪽이겠죠.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뭐 우산이나 월곡당 같은 구축 위주로. 그래서 중저가 구축. 그러니까 이 지역들 광주가 그 타 광역시보다 좀 싸잖아요. 싸잖아요. 지금 지방 도시들이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들이 다 보면 다 좀 싸. 딴 지역보다 그죠? 싸. 그리고 공시가 1억 미만으로 겟할 수 있는 아파트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걸 따라간다 그러면 광주 안에서도 구축, 그죠? 중저가 지역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강릉은 여전히 핫합니다. 그죠? 여전히 핫하고 그래프 기울기가 점점 뭐 장난 아니죠. 그죠? 전세 매매가 다 우상향하고 있고 춘천은 매매가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죠? 전세도 기울기가 약간 줄었고 근데 상승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원주도 마찬가지고요. 원주 춘천. 근데 춘천보다는 이제 원주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위치적으로나 뭐 이런 기타 재반적인 거 봤을 때 원주가 춘천보다는 입지가 않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제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청주 지역은 다 빠지거나 보합 상태고요. 그죠? 자, 근데 전세가 상승이 심상치 않은 지역들이 보입니다. 그죠? 흥덕구. 그죠? 충주의 전세가 상승이 조금 보이는 데가 있죠. 슬슬 움직일 것 같다는 지역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청주를 좀 이제 눈여겨보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뭐 서산, 논산, 공주, 아산 같은 경우가 매매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전세가는 뭐 서산, 그다음에 천안 동남구, 그다음 공주, 그다음에 천안 서북구 등이 상승을 조금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은 보합시장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뭐 안동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뭐 안동 아시겠지만 워낙 소규모 도시다 보니까 30만 정도의 소규모 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이 돼서 안동이 뒤늦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매매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포항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상승이 가파르죠. 대신에 매매는 상승을 이제 거뒀습니다. 매매는 상승을 거뒀습니다. 경산도 마찬가지고, 김천도 마찬가지고, 구미도 상승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한 흐름은 이제 마무리된 것 같고, 포항 남구는 점점 빠지고 있죠. 대신에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 눈여겨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천은 전세가도 굳었죠. 매매가도 굳었고, 김천은 이제 더 이상 발을 담갔다가는 아유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하고,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 자체가 이제 거래량 자체를 많지 않다라는 걸 진작에 볼 수 있죠, 그죠? 암동 같은 경우. 자, 경남 지역 김해를 제외하고 거제 약간 상승, 통영도 상승, 양산과 진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영이 들어오긴 있는데 김해가 이제 전세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매매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김해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지역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창원. 자, 마산, 하포와 해원이 뒤늦게 급하게 따라오긴 했는데 확연히 그래프의 높이가 기울기가 줄었다는 거 마산, 하포나 회원이 보이죠, 그죠? 달라졌다는 거 마산, 하포과 회원구하고 그래프 기울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하고 진해는 여전히 전세가 귀하죠. 지금 전세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성산, 의창 슬슬 전세 가격의 상승이 보입니다. 매매 가격은 보합이나 빠지고 있죠. 그러면 성산 의창으로도 투자자들이 관심이 들어오고 있겠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꺼졌네요. 자, 전북은 난리도 아닙니다. 죠 전북은 군산이 지금 제일 핫해지고 있고요. 매매가 상승이 있어서는. 그 다음에 전주, 익산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의 기울기가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완산구, 덕진구, 근데 여전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지금 전라북도 지역이 쏘하 합니다. 전남, 목포를 제외하고 다 하락세로 가고 있죠. 근데 목포조차도 이 하락 상승분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3개월 상승이 1% 정도니까. 하고 전세도 뭐 0.8%, 0.3% 수준이죠. 3개월 기준으로 0.9 정도로 잡으면 눈에 띄는 상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프는 이렇게 상승, 이렇게 그래프가 급해 보이는데 그 수치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이제 목포가 되겠죠. 그래서 목포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전남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전체 지역의 증감 지도를 보면 매매 상승률이 높은데 보면 이제 뭐 자, 지방 지역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지방 지역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경기도 지역부에서는 2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 눈에 들어오고요. 전북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경기는 서해안권 눈에 들어옵니다. 전세도 매한가지고요, 그죠? 전세도 매한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광주 눈에 띄죠? 천안도 눈에 띄고요. 자, 매매랭킹 상위에 보면 강릉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강릉이 계속 1등을 이어고 있고, 자, 눈에 띄는 지역들 있죠? 경기도 이천도 계속 가고 있고요. 자, 안산 눈에 띄고, 서해안권, 그죠? 그다음에 이천 아까 얘기했고요. 자, 광주 눈에 띄고요. 전주들 눈에 계속 들어오죠. 전라북도들. 야, 그렇죠. 전세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크게 흐름을 다르게 가진 않습니다. 그죠? 자, 상승 지역 좀 보면 이제 하락으로 확실히 들어간 세종, 대전, 대구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수도권보다는 기타 지방이 상승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올해는.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수도권이나 5대 광역시보다 기타 지방이 전세장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자 유형별 거래 아까 봤죠? 청주 그래프가 슬슬 들어올 타이밍이 아닙니까? 라고 보는 거고, 핫한 전주 보이고요. 천안도 보이고 창원도 보입니다. 김해도 얘기를 했고요. 천안, 전주, 청주, 김해, 군산, 원주, 아산, 양산도 있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주에 다시 투자자가 들어 가격 상승 그래프가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천안, 전주, 창원, 김해. 창원 김해는 보합 하락 국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거래 늘고 있고요. 자, 매수 거래가 늘어나는 곳도 보면 전주, 창원, 청주, 김해, 군산 이렇게 상위 5개 지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다 필요 없으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 들어가는 곳에 따라 들어가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하고 경기권은 분명히 보세요. 서양권, 평택, 그다음에 청주 눈에 뜨고요.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일산, 그리고 성남, 그리고 안성, 부천 이쪽이죠. 투자자 거래 이력 순위는 아까 본 그래프를 수치화한 것뿐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청주가 눈에 띄게 증감을 했죠. 한 달 사이에 김해도 눈에 띄게 들어갔고요. 전주 눈에 띄고요. 군산, 전주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아산, 천안, 익산 이렇게. 그래서 외진 거래량 상위 1등이 지금 청주고요. 그다음에 천안, 전주, 창원, 김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지방 도시들이죠. 다 지방 도시들이고 경기권 고양, 강원권 원주, 전북권 군산, 그다음에 경기권 평택, 아산, 충주. 딱 답이 나오죠, 지금. 딱 들어오고 외진 거래량이 상위인 지역이 아까 지금까지 쭉 훑어본 뭐 보합이나 하락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이어가거나 상승세를 더하고 있는 지역들로 뭐 들어오고 있다는 건 확실히 눈에 보이는 거고, 반면에 분명히 하락으로 갔다가 앞으로 이제 좀 상승할 것 같다라는 그래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들로의 진입이 눈에 띕니다. 특히나 청주, 천안이 눈에 띄네요. 창원도 눈에 띄고 김해도 눈에 띄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5월 달에 소비자 심리부터 시작해서 하고 정책에 관련된 맛보기로 얘기를 잠깐 드렸고, 지난주 부동산 전체 흐름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또 변동이 될 건지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정책적인 부분들, 발표한 정책적인 부분들, 금융이나 공급이나 세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